차가운 금속 펜촉이 하얀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조정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이서연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적어 내리는 손끝에 모든 의식을 집중했다. 획 하나하나가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마지막 글자를 완성하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그녀는 마치 몸의 모든 기력이 빠져나가는 듯한 탄력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강태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희미하게 입가에 띄웠다. 그의 말끔하게 다려진 최고급 슈트와 빛나는 시계는 서연의 낡고 색바랜 카디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리를 확인하는 장군처럼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한유라가 보란 듯이 그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서연아, 그래도 마지막은 깔끔해서 좋군. 태민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경멸과 해방감만이 섞여 있을 뿐이었다. 그는 서연의 헬쑥한 얼굴과 푸석한 머리카락,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모양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가치가 떨어진 상품을 폐기 처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와 말을 섞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태민은 더욱 가시돋친 말을 내뱉었다. 자기 관리 좀 하지 그랬어. 어쩌다 꼴이 그렇게 됐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겠어. 결국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런 거야. 넌 내 옆에 서기엔 너무 초라해졌다고.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한유라는 옆에서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태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태도로 서연을 향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태민 씨 말처럼 이제라도 언니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 곧 결혼하거든요. 그때는 부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마주쳤으면 좋겠네요. 그 말은 위로를 가장한 잔인한 확인 사살이었다. 서연의 시선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텅 빈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촉망받는 디자인과 수석 졸업생, 누구보다 빛나는 재능으로 미래를 꿈꾸던 이서연, 강태민을 만난 것은 바로 그 시절이었다. 야망은 크지만 가진 것은 없던 그를 위해 그녀는 자신의 꿈을 기꺼이 접었다. 그녀는 태민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의 사업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다. 태민이 회사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동안 서연은 그의 그림자가 되어 밥을 하고 옷을 다리고 그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자신을 희생했다. 그녀의 섬세했던 손은 거칠어졌고 빛나던 눈은 생기를 잃어갔다. 그녀의 추한 모습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한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헌신의 듯 흔적이었다. 서류 처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두 분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조정관의 냉정한 목소리가 서연을 현실로 끌어냈다. 모든 것이 끝났다.
5년의 세월이 이 얇은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조정실을 나서는 순간 태민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그녀의 가슴팍에 던지듯 찔러 주었다. 이거라도 가져가. 당분간 밥은 굶지 않아야 할 거 아냐. 내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해. 돈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서연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금까지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왔던 그녀였지만 이 마지막 행위는 그녀의 인내심을 산산조각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서늘해서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강태민조차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그는 한 번도 서연에게서 이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강태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강태민. 그 말에는 눈물도 분노의 떨림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네가 오늘 내게 한 모든 짓들, 그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말을 마친 서연은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어깨는 가냘팠지만 걸음걸이는 놀랍도록 단호했다. 강태민은 잠시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에 서늘한 눈빛이 뇌리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쳤다. 후후에 저런 몰골을 하고서 뭘 어쩌겠다고. 미친 소리. 그는 한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방금의 불쾌감을 털어내려는 듯 화제를 돌렸다. 법원 건물을 빠져나온 서연은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폐해 깊숙이 들이마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곁을 무심히 지나쳐 갔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후처럼 고요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것 같았다. 한참을 걷던 그녀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정말로 강태민의 말처럼 초라하고 생기 없는 여자가 서 있었다. 이게 정말 나인가? 한때는 누구보다 빛났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거칠고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살고 싶다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는 강렬한 생존 본능이었다. 강태민이 경멸했던 이 모습 그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에게 보란 듯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서연은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삶의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재와 먼지 속에 묻혀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울고만 있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강태민이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맹세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시절의 은사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교수님, 저 서연이에요. 이서연, 혹시 아직도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태미는 유라의 손을 잡고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는 비싼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유를 만끽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내 인생의 유일한 오점을 지워버린 기분이야. 그는 유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유라는 교태 섞인 웃음을 지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축하해요. 태민 씨. 이제 우리 앞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래를 축복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그 잿더미 속에서 무엇이 다시 피어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서연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세계를 다시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을 잃어버렸던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서 강태민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고 절망하게 될 터였다. 법원 앞에서의 짧은 대화는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이었다. 태민은 내리막길의 시작점에 섰고 서연은 가파른 오르막길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아직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복수와 재기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막을 올렸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렸다. 교수와의 짧은 대화는 그녀에게 작은 희망의 빛을 보여주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그녀의 재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비좁았지만 그 너머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목적지는 이제 분명했다. 과거의 자신을 묻고 새로운 자신을 창조해낼 공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히 강태민을 향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서연이라는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되찾는 처절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밤의 어둠이 도시에 내려앉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인한 갑옷을 입은 전사처럼 당당했다. 강태민이 비웃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녀는 새로운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짓밟고 버린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잠들어 있던
불사조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불사조는 이제 그의 세계를 불태우기 위해 화려하게 부활할 준비를 마쳤다. 서연은 낡은 원룸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태민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온 것은 옷 몇 가지와 낡은 디자인 서적들이 전부였다. 그녀는 미련 없이 태민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사진, 선물, 편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과거를 올가매는 촉쇄였다. 그녀는 그것들을 버림으로써 과거의 자신과 완벽하게 작별을 고했다. 정리를 마친 그녀는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연필을 잡았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선 하나 제대로 긋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손은 기억을 되찾은 듯 종이 위를 자유롭게 유영하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디자인을 그렸다. 배고픔도 피곤함도 잊었다. 오직 연필이 종기에 스치는 소리와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마침내 연필을 내려놓았다. 스케치북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혁신적인 디자인이 완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작품을 비췄다. 서연은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제의 절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뜨거운 열정만이 가득했다. 이것이 시작이다. 강태민 거디야. 그리고 세상아, 똑똑히 지켜봐. 진짜 이서연이 지금부터 무엇을 보여줄지.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한편 강태민은 한유라와 함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아침을 맞았다. 그는 어젯밤 서연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리려 했지만 유라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금세 잊어버렸다. 그에게 서연은 이미 과거의 인물, 그의 인생에서 삭제된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탄탄대로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발밑이 이미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잠재력을, 그녀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오직 겉모습과 조건으로만 사람을 판단했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책이 될 것이었다. 운명의 저울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한쪽은 끝없는 추락을, 다른 한쪽은 눈부신 비상을 향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의 선택이었다. 서연의 복수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다. 그녀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털어 단정한 정장 한 벌을 샀다. 미용실에 들러 오랫동안 방치했던 머리를 자르고 단정하게 다듬었다. 화장기 없던 얼굴에 가벼운 화장을 하자 피곤함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아직 완벽한 변신은 아니었지만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어제의 초라한 이서연이 없었다. 그곳에는 냉철하고 지적인 전문가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다. 과거 대학 시절의 작품들과 밤새 완성한 새로운 디자인을 함께 묶었다. 그것을 들고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은사가 소개해준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의 대표와의 미팅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건 첫 번째 시험대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굳게 닫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문이 열리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화려한 언변에 투자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머릿속에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떠오를 공간은 단 1초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전부라고 믿었고 그 세계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한다. 서연이 들어선 그 작은 사무실이 바로 그 바람의 진원지가 될 것이었다. 태민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곧 거센 파도에 휩쓸릴 운명이었다. 그는 아직 파도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듣고도 무시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곧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서연은 잉크와 종이 그리고 오래된 커피가 뒤섞인 냄새를 맡았다. 사무실은 낡고 비좁았지만 벽을 가득 메운 독창적인 포스터와 디자인 시안들은 그곳을 지배하는 치열한 열정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은사의 오랜 친구이자 에이전시의 대표인 윤 실장이었다. 그는 반백의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윤 실장은 서연이 내민 포트폴리오를 의례적인 표정으로 넘겨보았다. 대학 시절의 작품들을 훑어볼 때까지 그의 얼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는 재능은 인정하지만 세상에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차고 넘친다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서연이 밤새워 완성한 마지막 디자인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무심했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건 자네가 직접 한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디자인은 파격적이면서도 상업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었다. 오랜 경력에 그가 보기에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작업이 아니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에 완성했습니다. 지금의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윤 실장은 한동안 말없이 디자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초라한 행색과 그녀의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간극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포트폴리오를 덮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좋아. 마침 까다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맡아보겠나. 보수는 많지 않아. 대신 자네 실력을 증명할 기회는 될 걸세. 그것은 시험이었고 동시에 기회였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끈을 잘라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낡은 원룸을 정리해 다른 동네에 조금 더 나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그녀의 새로운 공간은 작았지만 오직 그녀 자신만을 위한 아늑한 요새였다. 그녀는 강태민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첫 프로젝트에서 받은 계약금으로 자신에게 투자했다. 비싼 옷이나 가방을 사는 대신 가장 먼저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건강한 식단을 짜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한강 변을 달리며 땀을 흘렸고 인스턴트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로 몸을 채웠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은 그녀의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독소를 씻어내 주었고 서서히 생기와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머리는 세련된 단발로 잘라냈고 자신의 얼굴 톤에 맞는 화장법을 배웠다. 몇 벌의 기본적이지만 품질 좋은 옷들을 구입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갔다. 그녀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극적인 변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을 되찾아갔다. 일에서는 더욱 무섭게 몰두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시작이 과거와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헬레나라는 예명을 만들었다. 헬레나는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그녀는 헬레나라는 이름 뒤에서 밤낮을 잊고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클라이언트의 철학과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윤 실장이 던져준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웠지만 서연은 오히려 그 도전을 즐겼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시장을 조사했으며 밤을 새워 아이디어를 스케치했다. 강태민과 함께 살면서 억눌러 왔던 창의력과 열정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녀의 작업 과정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영혼을 되찾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마감일보다 이틀이나 먼저 결과물을 제출했다. 최종 시안을 확인한 윤 실장과 클라이언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 상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완벽한 결과물이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고 이 작은 성공은 업계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헬레나라는 이름이 조금씩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성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상을 차지했다. 시상식에는 대리인을 내보내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얼굴 없는 천재 디자이너 헬레나의 등장, 업계 관련 잡지들은 앞다투어 그녀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그녀의 신비주의는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한편 강태민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최근에 성공시킨 대규모 투자 유치건으로 회사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었고 한유라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사교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가끔씩 서연을 떠올렸지만 그때마다 그녀의 초라했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가 지금쯤 어디선가 아르바이트나 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했다. 어느 날 저녁, 태미는 유라와 함께 고급 와인바에 앉아 있었다. 유라가 패션 잡지를 넘기다가 무심코 말했다. 자기야, 이 디자이너 좀 봐. 헬레나라고 하는데 요즘 완전 핫하대. 얼굴도 공개 안 해서 더 신비롭고 이 사람이 디자인한 거 다 대박 나잖아. 태미는 잡지를 건성으로 흘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얼굴 없는 디자이너 별 시답잖은 마케팅을 다 하네. 실력 없는 것들이 꼭 그런 식으로 포장하더라. 그는 헬레나라는 이름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폭풍의 눈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견고한 성 안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편견에 갇혀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바로 그 영역에서 그가 버린 아내가 복수의 칼날을 갈며 그의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서연, 아니, 헬레나는 이제 업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 작은 프로젝트 의뢰가 쇄도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신중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쪼들리지 않았고 경제적 안정은 그녀에게 더 큰 자신감과 여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세상에 서 있었다. 어느 늦은 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있던 서연의 메일함에 새로운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국내 최고의 IT 기업으로 꼽히는 이노스페이스의 전략기획실이었다. 메일의 내용은 간결했다. 헬레나님께 당사의 차세대 전략 프로젝트 제우스의 총괄 디자인 디렉터직을 극비리에 제안드립니다. 요티어 메일을 읽는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프로젝트 제우스는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이노스페이스의 사활을 건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녀가 해왔던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기회였다. 동시에 위험한 도전이기도 했다. 그녀가 이 프로젝트를 맡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익명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그녀는 화면을 응시했다. 모니터 불빛이 흔들림 없는 그녀의 눈동자를 비췄다. 두려움은 없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고 그 어떤 불길도 그녀를 태울 수 없었다. 보호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분하고 결의에 찬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답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락의 의사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민의 세계. 그녀가 한때 속해 있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던 그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이혼 법정에서 꺼졌던 작은 불씨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다. 과거에는 저 불빛들 중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저 불빛들보다 더 밝게 빛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의 전 아내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헬레나였다. 그리고 헬레나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었다. 국내 IT 업계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이노스페이스 타워의 최상층은 냉랭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 앉은 회사의 핵심 임원들은 모두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한 남자, 이노스페이스의 창립자이자 CEO인 알렉스 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업계에서 천재 혹은 폭군이라 불리는 남자였다. 알렉스 김은 감정이 전혀 읽히지 않는 무표정으로 프로젝트 제우스의 진행 상황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마침내 그가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게 당신들이 몇 달 동안 수백억을 쏟아부은 결과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임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혁신도, 철학도, 심지어 매력조차 보너싱 없습니다. 이건 그저 기존의 기술들을 적당히 버무려 놓은 비싼 쓰레기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꿰뚫을 듯이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프로젝트 제우스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닙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따위 결과물로는 어림도 없소. 전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그의 선언에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알렉스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 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프로젝트 제우스는 그의 모든 것을 건 승부수였지만 가장 중요한 창의적 비전, 즉 영혼이 빠져 있었다. 그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디자인 포럼에서 헬레나라는 디자이너의 작품을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눈길을 끄는 디자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헬레나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우아한 논리와 사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기술과 인간을 연결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적인 흥분을 느꼈다. 그는 당장 비서실에 명령했다. 디자이너 헬레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당장 만나야겠어. 하지만 헬레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업계에 알려진 것은 오직 그녀의 작품과 예명뿐, 그 어떤 개인정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노스페이스의 정보팀이 총동원되었지만 그들은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알렉스는 더욱더 그녀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녀가 처음 작업을 맡았던 윤 실장의 작은 에이전시를 통해 간신히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서연은 인노스페이스로부터 온 미팅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할 첫 번째 시험대라는 것을 직감했다. 약속 당일, 그녀는 새로 구입한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이노스페이스 타워의 로비에 들어섰다. 위압적인 건물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녀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는 안내를 맡은 직원조차 놀라게 할 정도였다. 알렉스 김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최소한의 가구만이 배치된 미니멀한 공간은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다. 알렉스는 서연을 자리에 앉히지도 않은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녀가 제출한 포트폴리오의 특정 페이지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헬레나 씨, 당신의 오딘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심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전환 애니메이션 효과 때문에 로딩 속도가 0.2초 희생되었더군요. 사용자 유지율 관점에서 그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디자이너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기술자와 전략가에게 던지는 시험에 가까웠다. 알렉스의 팀원들은 긴장한 채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0.2초의 인지적 지연은 애니메이션이 제공하는 시스템 피드백으로 인한 사용자 만족도 15% 증가로 상쇄됩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피드백은 인지 부하를 줄이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신뢰는 이 분야에서 원초적인 속도보다 더 가치 있는 유지율 지표입니다. 알렉스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답변을 검증하는 수만 개의 데이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주장은 완벽하게 논리적이었고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꿰뚫고 있었다. 그는 다음 질문을 던졌다. 기술적인 문제부터 시장 전략, 심지어 미래의 확장성까지. 그의 질문은 점점 더 집요하고 깊어졌다. 미팅은 두 천재의 지적인 결투장으로 변해갔다. 서연은 알렉스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때로는 그의 허점을 파고드는 역공을 펼치기까지 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제우스의 기술적 사양을 이미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었고 그것을 뛰어넘는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단순히 고용되기를 기다리는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방향을 이끌어갈 준비가 된 리더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알렉스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의 팀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마침내 그가 돌아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처음의 냉소적인 표정 대신 경기로움과 흥분이 뒤섞인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헬레나 씨, 아니, 이서연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본명을 불렀다. 프로젝트 제이스의 크리에이티브 총괄 디렉터 자리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전적인 자율권과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약속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두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제국을 함께 건설할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강태민은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비즈니스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사업 파트너가 흥미롭다는 듯 입을 열었다. 강 대표, 들었소. 이노스페이스에서 프로젝트 즈우스 때문에 난리던데 알렉스 김이 어디서 헬레나라는 괴물 신인 디자이너를 영입해서 정원을 맡겼다더군. 업계가 다 그 여자 얘기뿐이야. 태민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비웃으며 대답했다. 또 과장된 거품이겠지. 알렉스 김은 원래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잖소. 그런 신비주의 마케팅이 얼마나 갈지 어디 한번 봅시다. 그는 헬레나라는 이름이 전 아내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1%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서 이서연은 이미 실패한 존재, 무가치한 인물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오만함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서연은 알렉스 김의 집무실에 홀로 서서 창밖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 이 도시의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새로운 세계였다.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그녀를 억압하고 무시하는 남자가 없었다. 대신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하는 강력한 파트너가 생겼다. 알렉스 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방금 서연이 서명한 계약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이 오랜만에 뛰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프로젝트 GS를 완성할 마지막 조각,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직 그의 감정은 연애 감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자신의 제국을 완성시켜줄 파트너를 찾은 왕의 강렬한 소유욕과 지적인 동질감에 가까웠다.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앞으로 수많은 사건들의 도화선이 될 것이었다. 알렉스 김과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몇 달이 흘렀다. 프로젝트 제우스는 이서연, 즉 헬레나의 합류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깊이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와 알렉스의 작업 스타일은 불과 물처럼 달랐지만 오히려 그 점이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알렉스의 냉철한 기술적 논리와 서연의 따뜻한 인간 중심적 감성이 결합되면서 프로젝트 제우스는 단순한 기술 제품을 넘어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진화하고 있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업계의 새로운 전설이 되고 있었다. 밤늦은 회의실에서 두 사람은 격렬하게 토론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부수고 재창조하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관계는 순수하게 프로페셔널했지만 두뇌가 완벽하게 동기화된 두 천재 사이에서만 흐를 수 있는 강렬한 지적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다. 이노스페이스 내부에서는 헬레나를 제우스를 조종하는 헤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실체가 극비리에 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성에 대한 소문은 월스트리트의 상어들,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특히 대한민국 금융계의 냉혈한으로 불리는 사모펀드 블랙펄 캐피탈의 회장 최진께의 예리한 후각을 자극했다. 그는 예술이나 디자인에는 문외한이었지만 돈이 될 만한 자산을 알아보는 데는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남자였다. 최진혁에게 헬레나는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발굴해야 할 차세대 유니콘 기업의 핵심 그 자체였다. 그는 이노스파이스 이 주가를 끌어올린 보이지 않는 손, 헬레나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간결하게 지시했다. 헬레나, 그녀의 시간을 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사무실로 데려와. 그의 방식은 언제나 그렇게 직설적이고 무자비했다. 서연은 최진혁과의 미팅 제안을 받았을 때 잠시 고민했다. 그는 알렉스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험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자신의 가치를 시험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의도의 가장 높은 빌딩, 블랙펄 캐피탈의 심장부로 향했다. 그곳은 온통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마치 감정 없는 숫자의 세계 같았다. 최진혁은 서연을 맞이하며 악수조차 건네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모니터에 복잡한 그래프와 재무제표를 띄워놓고 있었다. 헬레나 씨, 나는 당신의 디자인에 관심 없습니다. 그는 서두 없이 본론을 꺼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이 가진 브랜드 가치,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낼 미래의 수익성에 관심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측한 헬레나 크리에이티브의 5년 후 기업 가치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1,00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대신 지분 51%를 가져가죠. 그의 제안은 거만했지만 동시에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1,000억이라는 돈은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규모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최진혁 대표님, 제 창의력은 대표님께서 지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할 수는 있지만 소유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오히려 자신이 구상하는 사업 모델과 새로운 투자 구조를 역으로 제안했다. 그녀의 당돌하면서도 논리적인 태도에 최진혁의 눈이 처음으로 흥미롭게 빛났다. 그는 돈 앞에 무릎 꿇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판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인물은 처음이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야심과 배짱을 가진 사업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길고 팽팽한 협상 끝에 그는 마지못해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헬레나 대표, 당신의 뜻대로 하지. 하지만 수익으로 증명해야 할 겁니다. 최진혁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는 동안 전혀 다른 세계에서도 그녀를 향한 관심이 싹트고 있었다. 프로젝트 제우스의 일부 콘셉트 디자인이 기술 박람회에서 비공개로 시연되었는데 그 영상이 유출되어 패션 및 예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하우스 메종 드 한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후계자인 한민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민준은 알렉스나 최진익 관지
최진혁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따뜻하고 예술가적인 감성을 지녔으며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는 남자였다. 그는 헬레나의 디자인에서 차가운 기술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시와 같은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영감을 공유할 수 있는 예술적 동반자로 만나고 싶었다. 그는 공식적인 경로 대신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직접 쓴 손편지와 함께 작은 꽃다발을 보냈다. 헬레나님께 당신의 작품에서 길 잃었던 제 영혼이 갈 길을 찾았습니다. 부디 당신의 세계를 조금 더 엿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진심이 담긴 접근 방식에 서연은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초대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한민준의 아틀리에는 마치 동화 속 비밀의 정원 같았다. 따스한 햇살과 아름다운 예술 작품, 그리고 향기로운 차가 있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비즈니스가 아닌 예술과 철학, 그리고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가 겪어온 시간 속에 숨겨진 깊이와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했다. 메종드한의 전통적인 장인 정신과 헬레나의 미래적인 비전을 결합한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이제 서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 명의 남자와 연결되었다. IT 업계의 황제 알렉스 김, 금융계의 포식자 최진혁, 그리고 패션계의 귀공자 한민준. 그녀는 이 복잡하고 위험한 관계의 중심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각기 다른 세 사람의 욕망과 제안을 능숙하게 조율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세 남자 사이의 미묘한 경쟁 기류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알렉스는 자신이 발굴한 보석 같은 존재인 서연이 다른 남자들과 엮이는 것을 노골적으로 불쾌해 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최진혁은 상어고 한민주는 현실 감각 없는 예술가일 뿐이오. 그들은 당신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해. 당신의 파트너는 나 하나로 충분해. 그의 말에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우려를 넘어선 강한 소유욕이 묻어 있었다. 최진혁은 알렉스를 잠재적인 투자 수익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간주했고, 한민주는 서연의 창의성을 독점하려는 다른 두 사람의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경계했다. 그들은 아직 서로 공식적으로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 이서연이 있었다. 마침내 서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름은 아틀리에 헬레나. 최진혁의 투자는 받되 경영권과 창의적 통제권은 자신이 갖는 조건이었다. 한민준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알렉스와의 프로젝트 제우스도 모두 이 새로운 회사의 이름 아래 진행될 것이었다. 그녀는 강남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통유리 건물을 자신의 새로운 왕국으로 선택했다. 텅 비어있는 사무실 공간에 홀로 선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몇 달 전 작은 오피스텔에서
재기를 꿈꾸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무직의 이혼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주목하는 신생 기업의 CEO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인하고 아름다운 한 명의 완벽한 리더가 서 있었다. 매년 대한민국 상류층의 모든 권력과 부, 그리고 허영이 한자리에 모이는 블루 다이아몬드 자선갈라의 밤이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거짓된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강태민과 한유라는 이 화려한 세계의 중심에 있는 듯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유망한 사업가로, 그녀는 그의 아름다운 트로피로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며 사교계를 누볐다. 저 여배우 드레스 좀 봐. 작년 내 거랑 비슷하지 않아. 정말 촌스러워. 한유라가 입술을 삐죽이며 속삭였다. 강태민은 그녀의 말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유력한 정계 인사에게 다가가 비굴할 정도로 공손한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들은 이 무대 위에서 자신들이 주인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에게 세상은 오직 자신들의 성공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었다. 연회장 곳곳에서는 오늘 밤에 가장 큰 이슈에 대한 소문이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퍼지고 있었다. 들었어. 오늘 밤 헬레나가 드디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대. 알렉스 김이랑 최진혁 회장, 한민준 실장까지 모두 참석했잖아. 분명 헬레나를 에스코트하기 위해서일 거야. 3명의 거물이 각기 다른 시간에. 그러나 약속이나 한 듯 차례로 연 회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장래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름만으로도 신화가 된 익명의 디자이너 헬레나. 그녀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은 그녀를 더욱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강태민과 한유라 역시 그 대화를 엿들었다. 유라가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뻔하지 뭐. 얼굴에 자신 없으니까 이름 뒤에 숨는 거겠지. 아마 뚱뚱하고 못생긴 괴짜일 거야. 태민도 동의하며 잔을 기울였다. 결국 실력보다 마케팅으로 성공한 부류지. 곧 거품이 꺼질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들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우아하게 드러난 어깨선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당당하게 편 가슴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 시선 하나하나에는 지성과 품격, 그리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강인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아우라였다. 그녀의 등장으로 연 회장의 모든 화려함이 한순간에 빛을 잃고 오직 그녀만을 위한 배경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녀가 연 회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로 다른 곳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알렉스 김, 최진혁, 그리고 한민준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동시에 그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의 같은 순간에 그녀의 앞에 도착했다. 그것은 어색한 경쟁이 아니라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보이는 압도적인 권력의 과시였다. 와주었군. 냉철한 알렉스. 김이 희미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는군. 헬레나. 소유욕 강한 최진혁이 샴페인 잔을 건네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려 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밤입니다. 나의 뮤즈? 다정한 한민준이 그녀의 드레스를 디자인한 사람답게 찬사를 보냈다. 세 명의 거물은 그녀를 중심으로 견고한 삼각형을 이루었고 연 회장의 그 누구도 감히 그들 사이에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저 여자가 바로 헬레나였다. 연 회장은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낮은 탄성으로 가득 찼다. 말도 안 돼. 저렇게 젊고 아름다울 줄이야. 세 명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다니. 도대체 어떤 여자지?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오직 그녀. 이서연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여왕처럼 담담하게 받아내고 있었다. 연 회장 반대편에서 강태민은 이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세 명의 거물과 함께 등장한 아름다운 여인에게 호기심을 느꼈을 뿐이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녀의 얼굴에서 익숙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 말을 할 때의 차분한 입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 자신이 추하고 볼품없다고 경멸하며 내쳤던 전 아내 이서연이 지금 저곳에서 세상의 중심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강태민을 찾아내어 꽂혔다. 그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태민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향해 경멸의 미소를 짓거나 승리의 함성을 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길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마주친 것처럼 작게,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승리감도, 원망도, 심지어 경멸조차도 없었다. 그것은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나는 너를 본다. 하지만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다. 그 짧은 눈 맞춤은 그 어떤 욕설이나 복수보다도 강태민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한편 연 회장의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체인의 CEO 박지원이었다. 그는 좀처럼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은둔의 경영자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서연을 향한 복잡하고 깊은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 결국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구나. 서연아. 그의 나지막한 독백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태민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그녀의 세계로 돌아왔다. 그녀는 알렉스와 기술의 미래에 대해, 최진역과 사업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한민준과 예술의 본질에 대해 막힘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이름과 능력으로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는 독립적인 존재, 헬레나였다. 강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이 버린 돌멩이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것이다. 한유라가 그의 팔을 흔들며 뭐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화려한 갈라의 밤, 이서연의 눈부신 재탄생은 그렇게 강태민의 몰락을 알리는 서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블루 다이아몬드 갈라의 밤이 지나간 후 세상은 온통 헬레나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다. 하루아침에 신데렐라처럼 등장한 그녀의 얼굴은 모든 비즈니스 잡지와 사교계의 가십 칼럼의 한 면을 장식했다. 3명의 거물을 사로잡은 천재 디자이너, 베일에 쌓여있던 헬레나의 압도적인 실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강태민에게 세상은 거대한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갈래에서 보았던 이서연의 모습이 유령처럼 떠올랐다. 자신을 향해 짓던 그 무심하고 차가운 표정, 그리고 그녀를 여왕처럼 애워싸고 있던 세 남자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약혼녀 한유라의 불안과 질투 섞인 잔소리는 그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어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 여자가 정말 자기 전부인 맞아. 자기는 왜 나한테 저런 여자를 그렇게 형편없는 것처럼 말했어? 강태민은 미친 듯이 이혼 후 서연의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바로 업계를 뒤흔들던 헬레나였다는 사실,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사실까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믿을 수 없는 현실은 끔찍한 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의 머릿속은 질투와 후회, 그리고 뒤틀린 소유욕으로 뒤엉켜 엉망이 되었다. 감히 나를 버리고 저렇게 성공해. 분명 저 남자들을 유혹했을 거야. 내가 벌어준 돈으로 저렇게 변신한 게 틀림없어.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대신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돌리며 스스로를 기만했다. 하지만 그의 비참한 자기 기만은 오래가지 못했다. 승승장구하던 그의 사업에 갑자기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큰 자금줄이었던 투자사가 갑자기 투자 철회를 통보해왔다. 거의 성사 단계에 있던 중요한 계약은 마지막 순간에 경쟁사에게 넘어갔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그의 회사가 출시한 주력 상품의 결함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터져 나왔다. 모든 사건들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였지만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의 사업을 옥죄어 왔다. 강태민은 극심한 불안감과 편집증에 시달렸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서연. 이 모든 일은 그녀가 다시 나타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수소문 끝에 알아낸 그녀의 새로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한 우려와 비난이 뒤섞인 채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나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내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 이거 네가 꾸민 짓이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미련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민 씨,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성까지 붙여 부르며 완벽하게 선을 그었다. 그리고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번호는 곧바로 차단되었다. 완전한 거절, 철저한 무시는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에서 박지원은 신뢰하는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태민의 회사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회장님의 지시대로 강태민의 주요 자금원이 차단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한 2차 공격도 준비 중입니다. 박지원은 보고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갈래에서 보았던 서연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가 오랫동안 멀리서 지켜봐 왔던 그녀. 그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남자였다. 그의 막대한 자본과 영향력은 강태민의 작은 왕국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을 향한 깊고 오래된 부채감 혹은 연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래전 그의 가족이 가장 힘들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 준 것이 바로 서연의 가족이었다. 그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강태민의 아내가 되어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감히 그녀의 삶에 개입할 수 없었고 그저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가질 자격이 없었어. 이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배울 시간이 된 것뿐이야. 강태민은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사방에서 나쁜 소식들만 들려왔다. 이제 그는 모든 점들을 연결할 수 있었다. 자신의 추락은 정확히 이서연이 세상에 다시 나타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후회의 씨앗은 그의 마음 속에서 더 이상 작은 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공포와 절망의 덩굴이 되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잡지를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서연의 얼굴이 실려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뼈저린 후회를 느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결코
그녀를 되찾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다. 아툴리에 헬레나의 회의실은 더 이상 창의적인 디자인 시안으로 가득 찬 예술가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거대한 스크린의 복잡한 데이터와 자금 흐름도가 떠 있는 치열한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부, 즉 워룸으로 변해 있었다. 이서연은 디자인 펜 대신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냉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디자이너가 아니라 거대한 적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짜는 총사령관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었다. 알렉스 김이 보낸 데이터 과학자들은 강태민의 회사 K테크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최진혁이 파견한 재무 분석가들은 그의 회계 장부 뒤에 숨겨진 비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헬레나라는 이름 아래 모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4명의 거물들이 그녀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연합군이었다. 4명의 CEO들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방식으로 서연을 지원했다. 알렉스 김은 이노스페이스의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K테크의 서버에 남은 희미한 데이터 조각들을 복원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최진혁은 블랙펄 캐피탈의 영향력을 이용해 K테크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을 압박하여 자금줄을 막아버렸다. 한민주는 그의 가문이 소유한 언론사의 최고위층과 접촉해 진실이 밝혀질 그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강태민을 향하도록 판을 짜고 있었다. 그리고 박지원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K테크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고 주요 거래처들의 지분을 확보하며 강태민의 제국을 외부에서부터 서서히 붕괴시키고 있었다. 4명의 거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칼을 휘둘렀지만 그 모든 칼끝이 향하는 방향을 지시하는 것은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거의 기억이었다. 강태민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 밤늦게 그의 발표 자료를 대신 만들어주고 복잡한 일정과 서류들을 정리해 주었다. 그때 강태민은 그녀를 무시하며 말했다. 당신이 이런 복잡한 비즈니스를 뭘 알겠어. 하지만 그는 몰랐다. 서연이 한번 본 것은 사진처럼 기억하는 비상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그녀는 과거 무심코 보았던 서류 속의 유령 회사 이름, 해외 은행의 계좌번호, 그리고 그가 은밀하게 통화하던 로비스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내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 조각들은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강태민의 부패와 비리를 증명하는 거역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갔다. 그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저질렀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 즉 횡령, 기술 탈취, 정경유착의 추악한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다. 서연의 방역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1단계는 금융출혈 작전이었다. 최진혁과 박지원의 압박으로 K테크는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강태민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금리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뻗치며 발버둥 쳤지만 그것은 그의 무덤을 더 깊게 파는 행위일 뿐이었다. 2단계는 데이터 폭로였다.
서연은 알렉스의 팀이 복원한 데이터를 토대로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에 대한 완벽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한방, 스모킹건이었다. 3단계 공개 처형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한민준이 연결해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탐사 보도 전문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 K테크 강태민 대표의 충격적인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었다. 뉴스가 터져 나오자마자 K테크의 주가는 휴지 조각으로 변했고 수십 년간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은 1시간도 안 되어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강태민은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렸다. 그가 아첨하고 뇌물을 바쳤던 모든 권력자들은 그의 전화를 피하거나 차갑게 외면했다. 그가 얕은 이해관계와 배신 위에 세운 제국은 위기가 닥치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날 오후 K테크의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강태민의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강태민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의 로비에서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갔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의 얼굴은 절망과 충격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이서연, 이서연? 그의 처절한 외침은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아틀리에 헬레나의 사무실. 이서연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통쾌함이나 기쁨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길고 길었던 전쟁을 마친 병사의 얼굴에 드리워지는 깊은 고요함과 피로감만이 어려 있었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했던 더러운 것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스크린을 껐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하나. 그와의 개인적인 만남뿐이었다. 강태민의 공개적인 몰락 이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그는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그의 삶은 이미 완벽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와 막대한 부, 그리고 사회적 명성을 모두 잃었다. 그의 곁에서 영원을 약속하던 약혼녀 한유라는 가장 먼저 그의 곁을 떠났다. 그의 몰락이 확정되자마자 그녀는 약혼 반지를 돌려주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한때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그는 이제 도시 외곽의 허름한 모텔 방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깔끔하게 관리되던 그의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뒤덮였고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슈트는 구겨진 싸구려 옷으로 바뀌었다. 그는 며칠 동안 씻지도 않은 채 TV 뉴스에 나오는 자신의 과거 성공 시절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 자신만만한 사업가와 거울 속의 남루한 패배자는 도저히 같은 인물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비이성적인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유일한 구원자는 이서연뿐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가 그녀의 마음만 되돌릴 수 있다면 그녀가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을 마법처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전화로 냉정하게 거절당한 것은 그저 그녀의 시험일 뿐 진심이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는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아틀리에 헬레나의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회사 근처를 배회하며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늦은 저녁,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서연의 앞에 그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어둡고 젖은 거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모습은 초라함을 넘어 처참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광기 어린 패배자만이 서 있었다.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강태민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는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서연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젖은 땅에 이마를 박을 듯이 고개를 숙이고 절규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눈먼 장님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후회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올려다 보았다. 그의 눈에는 광적인 집착이 번들거렸다. 지금의 당신 모습 좀 봐. 이렇게 아름다운데,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운데 내가 감히 당신을 버렸어. 절대로 당신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여전히 그녀의 성공이 오직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애원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절규로 변해갔다. 내 인생은 끝났어. 모든 게 사라졌다고.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당신이 다시 되돌릴 수도 있잖아. 제발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는 서연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손을 뻗었다.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했어. 그걸 몰랐던 내가 병신이었던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게. 서연은 그의 구차하고 이기적인 고백을 단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증오 혹은 동정심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임상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환자를 관찰하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만이 존재했다. 마침내 그의 절규가 잦아들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강태민 씨, 당신은 내가 가졌다고 착각하는 힘을 사랑하는 거지. 가치 있는 자산을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는 거지. 한 사람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그의 망상을 한 조각 한 조각 해체하기 시작했다. 내 가치는 당신의 평가로 결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나는 추했던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짐을 짊어지느라 지쳐 있었을 뿐이야. 당신의 인정 따위는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녀는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다시 시작할 우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해.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인과응보지. 그녀의 마지막 말에 이성을 잃은 태민이 그녀에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다. 어둠을 가르는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최고급 세단 여러 대가 소리 없이 그들의 곁에 멈춰 섰다. 차문이 거의 동시에 열리며 네 명의 남자가 비를 맞으며 차에서 내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코트를 입은 알렉스 김, 최진혁, 한민준, 그리고 박지원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연의 주위로 다가와 그녀를 보호하듯 견고한 벽을 만들었다. 그들의 압도적인 존재감만으로도 상황은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강태민은 자신 앞에 선 네 명의 막강한 남자들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망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패배했는지를 깨달았다. 절망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네 사람 중 가장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최진혁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다시는 그녀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 명의 남자들은 침착한 서연을 그녀의 차까지 에스코트했다. 그녀는 빗속에 무릎을 꿇은 채 무너져 내린 전 남편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젖은 아스팔트 위. 한때 그녀의 세상이었던 남자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과거의 얼룩일 뿐이었다. 차 문이 닫히고 과거와의 질긴 악연은 그렇게 완전히 끝났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미래,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선택을 향해 있었다. 강태민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완벽하게 지나간 후 이서연의 삶에는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이제 신문, 사회면에 지난 기사일 뿐, 더 이상 그녀의 세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아틀리에 헬레나는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날카로운 사업 감각은 회사를 단기간에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이제 동정이나 스캔들의 대상이 아닌 모든 이가 존경하고 선망하는 성공한 CEO 헬레나 그 자체였다. 그녀의 삶이 안정을 되찾자 그녀의 곁을 지키던 네 명의 남자들은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나 조력자가 아니었다. 한 명의 온전한 여자, 이서연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는 구애자들이었다. 그리고 각자의 성격만큼이나 그들의 고백 방식 또한 전혀 달랐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알렉스 김이었다. 그는 거창한 이벤트나 낭만적인 선물 대신 그녀를 새로 개관한 국립과학관의 비공개 전시회에 초대했다. 복잡한 물리 법칙과 우주의 신비를 담은 전시물들 사이를 거닐며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나의 분석에 따르면 당신이 내 곁에 있을 때 나의 삶의 효율성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37% 증가합니다. 나는 이 파트너십을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영구적인 관계로 확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고백은 마치 비즈니스 제안서처럼 논리적이고 건조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서툰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남자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자 가장 그다운 사랑 고백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작은 웃음을 참으며 그의 제안이 매우 흥미롭다고 대답했다. 그의 뻣뻣한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최진혁의 방식은 훨씬 더 직설적이고 소유욕이 강했다. 어느 날 그는 말없이 아틀리에 헬레나의 사무실로 세계적인 거장의 미술 작품을 보내왔다. 그녀의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한 그 그림은 돈으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한 작품이었다. 그는 뒤이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그 그림은 당신의 공간에 걸려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군. 헬레나, 당신의 비전과 나의 자본이 합쳐지면 우리는 세상을 가질 수 있어. 내 옆에 서시오. 그의 고백은 함께 세상을 정복하자는 야심가의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그의 거침없는 야망은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매력적이었다. 서연은 그의 제안이 너무 거대해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여지를 남겼다. 한민주는 가장 따뜻하고 낭만적인 방식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만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해서 선물했다. 그리고 그녀를 그가 영감을 얻는다는 비밀스러운 수목원으로 초대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온실 속에서 그는 그녀를 헬레나가 아닌 서연 씨라고 불렀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제 세상은 온통 무채색이었어요. 당신이 다시 색깔을 찾아주었죠. 저는 아티스트로서의 당신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부드럽고 진솔해서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는 권력이나 성공의 아이콘인 헬레나가 아닌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인간 이서연의 본질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따뜻한 진심에 깊이 감동받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은 그의 모든 비밀을 안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조용하고 고풍스러운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동안 왜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에서 모든 것을 도왔는지 그들의 과거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서연과 그녀의 곁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소년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안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들이 바로 서연 씨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에게 진 빚을 갚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이 오늘처럼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나의 유일한 바람은 앞으로도 당신의 뒤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오랜 시간 숙성된 깊은 헌신 그 자체였다. 네 명의 남자, 네 가지의 다른 사랑. 서연은 그들의 마음이 모두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다. 알렉스의 지성, 최진혁의 야망, 한민준의 온기, 그리고 박지원의 헌신. 그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에게 맹목적으로 헌신했던 과거의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파트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었다. 주말에는 홀로 차를 몰아 부모님의 산소를 찾기도 하고 자신의 꿈이 시작되었던 대학 캠퍼스를 거닐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이혼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던 여자, 잿더미 속에서 홀로 일어섰던 여자,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선 지금의 자신까지. 그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더 이상 남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앞으로 선택할 파트너는 그녀의 불완전함을 채워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완전한 그녀의 삶에 더해지는 동반자가 될 것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그 사랑을 완벽하게 되찾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챕터는 그녀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모든 고민을 끝내고 완벽한 평화와 확신에 도달한 그녀의 모습을 비춘다. 아틀리에 헬레나의 사무실. 그녀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더 이상 압박감이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마음으로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 답을 줄 시간이었다. 휴대폰을 든 이서연의 손가락은 잠시 허공에 멈춰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계산과 고민의 끝이 아니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고요한 아침의 해변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은 평온한 결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익숙한 번호 하나를 눌렀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약속 장소에서 조용히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박지원이 그녀에게 그들의 과거에 대해 처음 이야기해 주었던 고즈넉한 한옥 레스토랑의 정원이었다. 서연은 화려한 헬레나의 모습이 아닌 가장 편안하고 단정한 이서연의 얼굴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지원이 조용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깊고 따뜻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선택했음을 이미 알고 있는 듯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려 주었다. 제가 지원 씨를 선택한 건 저를 지켜줄 보호자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헬레나가 되기 전에 이서연을 아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헬레나라는 이름이 사라져도 여전히 저를 이서연으로 봐줄 파트너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에 박지원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저는 서연 씨가 가장 약했을 때와 가장 강해졌을 때의 모습을 모두 본 사람입니다. 제 역할은 세상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정복할 때 곁에서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동화 속의 결말처럼 막연한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명의 성숙한 어른이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현실적인 약속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사업과 인생의 목표, 때로는 두려움까지도 솔직하게 공유하며 서로를 어떻게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개의 완전한 세계가 만나 더 크고 견고한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 위에 깊은 신뢰와 존중이라는 단단한 반석을 더하고 있었다. 서연은 다른 세 명의 남자들에게도 직접 자신의 결정을 알리며 예의를 갖췄다. 그녀는 그들의 마음의 무게를 알기에 그들의 진심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의 기대처럼 성숙하고 품격 있는 태도로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여 주었다. 알렉스 김은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와 평소처럼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말을 건넸다. 데이터는 당신의 선택을 지지하는군요. 그의 역사적 연결성은 내가 제공할 수 없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프로페셔널한 파트너십은 계속될 겁니다. 최진혁은 전화 통화에서 짧게 웃으며 말했다.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군. 비난할 수 없지. 당신의 글로벌 확장에 대한 내 투자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니.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시오. 그는 그녀를 잃은 것을 아쉬워했지만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 사업가로서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 한민주는 가장 따뜻하게 그녀를 축복해 주었다. 서연 씨가 행복을 찾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기쁩니다. 당신은 언제나 저의 가장 위대한 뮤즈로 남을 겁니다. 그들은 그녀를 잃은 것을 슬퍼하기보다 그녀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들의 성숙한 태도는 서연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강태민과 함께했던 과거의 질 낮은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건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들이었다. 강태민의 소식은 신문에 작은 사회면 기사를 통해 전해졌다. 그는 결국 횡령 및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그의 이름은 한때 성공의 아이콘이었지만 이제는 오만과 부패가 어떻게 한 인간을 파멸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비즈니스 업계 반면교사가 되어버렸다. 그의 몰락은 완벽했고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정의는 그렇게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틀리에 헬레나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크리에이티브 그룹으로 성장했다. 서연은 그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사옥의 꼭대기층 집무실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박지원이 변함없이 든든한 미소로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즈니스와 인생 모두에서 완벽한 파트너였다. 서연은 이제 단순히 성공한 CEO를 넘어 젊은 디자이너들의 꿈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나 상처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액자 속에는 이혼 직후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던 자신의 옛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의 자신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강태민과 함께했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끝이 사실은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눈부신 출발점이었음을 이제는 알 수 있었다. 박지원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는 대신 나란히 서서 창밖으로 펼쳐진 새로운 세상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의 주인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